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나이를 먹어가는데 왜 사람들 사이에 품격의 차이가 벌어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매력적으로 변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외적인 변화나 물질적인 성공만으로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품격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며 결국엔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품격은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노력과 배움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품격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욕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공을 이루고 나면 그 결과가 우리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개인적인 성취에서든 이 욕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 욕구를 조절할 줄 압니다. 자신의 성취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주변의 기여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팀이나 조직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리더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리더는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던 진정한 리더십의 본보기였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팀 전체가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되고 큰 성과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연히 모든 팀원이 기뻐했죠. 그러나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팀장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팀원들의 헌신과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여를 최소화하고 모든 공을 팀원들에게 돌렸습니다. 팀장으로서 당연히 자신의 기여도 있었지만 그는 이를 강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팀원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팀원 한 명 한 명을 따로 불러 그들의 기여를 칭찬하며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 팀장은 팀원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팀원들은 그분을 따르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리더는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상사가 아니라 사람을 빛나게 하는 법을 아는 진정한 리더였던 거죠. 팀원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리더십의 표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때 드러납니다. 스스로의 업적을 과시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목받기보다 팀과 조직의 전체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태도는 더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서 성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죠. 이때 자신이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표정입니다. 표정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말은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100%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소통 도구가 됩니다. 표정은 소리 없는 언어라고 하죠.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을 함께 봅니다. 표정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큰 역할을 합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가진 사람에게서 우리는 더 많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표정이 부드럽고 편안하면 그 말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죠.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 사람이 우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표정이 차갑거나 경직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표정은 우리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오히려 왜곡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CEO가 있는데 그분은 언제나 온화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직급이 높고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분과의 회의 중에 어려운 상황을 논의할 때나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도 그분의 표정은 한결같았습니다. 특히 힘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분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온화함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어떤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실수했거나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CEO는 차갑게 질책하는 대신 늘 부드러운 표정으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했고 직원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 CEO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그분을 존경했고 어려운 이야기도 망설임 없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온화한 표정과 태도는 리더로서의 큰 자산이었죠. 특히 피드백을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에도 그분의 표정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존중을 느끼게 해주었고 오히려 직원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반면 한 번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상사와 함께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확하고 논리적인 지시를 내렸고 피드백도 자주 주는 상사였습니다. 늘 차갑고 경직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이나 배려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나 1대1 대화에서 그분의 표정은 항상 엄격하고 날카로워 보였고 직원들이 그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었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적이었지만 차가운 표정으로 인해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이 상사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고 대화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통에 단절이 발생했고 결국 팀 내에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상사는 자신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말이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표정에서 왜곡되곤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상사는 자신의 표정이 팀의 분위기와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온화하고 겸손한 표정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태도를 중시합니다.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때로는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싶은 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화한 표정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얼굴의 표정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정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이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표정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더 큰 편안함과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차갑고 경직된 표정은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표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표정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신경 써야 하죠. 세 번째로 품격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솔선수범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앞장서서 실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죠.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쉽지만 정작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품격 있는 사람들은 말로만 떠들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리더십은 단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이 반영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품격을 판단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먼저 실천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신뢰가 담기게 되죠. 제가 존경하는 리더 중 한 분은 솔선수범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팀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감 기한은 다가오고 인력은 부족했고 프로젝트의 복잡성은 팀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 리더는 자신이 단순히 지시만 내리고 팀원들에게 일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리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일했고 팀이 바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가장 힘든 부분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시하는 상사가 아니라 팀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지친 기색을 보일 때마다 그 리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주었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르며 그를 본받아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리더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팀원들은 그 리더를 진정으로 존경했고 힘든 순간에도 그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고 팀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리더였습니다. 솔선수범은 단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고 주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말로 설명하거나 지시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늘 먼저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힘든 순간에도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솔선수범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업무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신뢰와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로는 누구나 잘하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만이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특히 리더는 자신이 지시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팀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이나 팀 내에서의 분위기뿐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움에 열려 있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꺼려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소극적이 되곤 하죠.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지식도 쌓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배움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죠.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경험과 연륜이 쌓인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며 모르는 부분을 배우는데 겸손함을 갖춥니다. 이러한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들의 핵심 덕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나이가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면서 최신 기술이나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많은 동료들이 그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거나 어려워했지만 그분은 언제나 젊은 동료들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 기술은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질문을 스스럼없이 던졌고 젊은 동료들에게 배움을 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죠. 그분의 겸손한 태도와 배움에 대한 열정은 동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는 젊은 동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죠. 저 나이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분이라니라는 감탄과 함께 동료들은 그분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는 단지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배움의 태도는 사람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존경을 받게 합니다. 반면 제가 경험한 또 다른 경우는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움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상사는 나이가 들어서도 늘 자신이 젊었을 때 배운 방식으로만 일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 이 방식이 맞아라는 고집으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점점 뒤처지게 되었고 그의 경험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고 결국 팀 내에서도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성장을 멈춘 순간 팀도 함께 성장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사례는 배움에 대한 열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배움에 열려 있으며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오히려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배움에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멈추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지식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자세는 단지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과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느라 작고 사소한 것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언제나 큰 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위대한 일들은 그 기초가 되는 작은 일들에서 비롯되었고 그 작은 부분들이 하나둘씩 모여 커다란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태도가 바로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들기도 하죠. 품격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작은 부분들이 어떻게 더 큰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위대한 것이 시작된다는 말이 이들에게는 단지 구호가 아닌 삶의 원칙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사소한 디테일을 간과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은 잘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부분에서 작은 디테일을 놓쳤습니다. 당시에는 그 작은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큰 흐름이 잘 잡혀 있으니 그 작은 부분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작은 디테일이 큰 문제가 되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바꾸었고 그로 인해 프로젝트의 성공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때 저는 사소한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작은 것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부분을 무시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작은 고객의 불만 사항에도 세심하게 대응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큰 고객보다 작은 고객의 불만이 더 자주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업가는 작은 고객이라도 그들의 불만을 간과하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 사항처럼 보였던 것도 세심하게 해결하면서 그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객들이 충성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사업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고, 그 성공의 기초는 바로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모든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불만을 해결한 것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았고, 그로 인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업가의 태도는 결국 그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고, 사소한 것에 신경 쓰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좋은 예시였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며 그것이 나중에 큰 결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큰 일에만 집중하려 하지만 성공은 사소한 디테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공을 유지하는 것 역시 작은 디테일을 관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건축물이 아무리 멋져 보인다 해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초는 단단한 재료들로 쌓인 작은 부분들의 조합이죠.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사소한 부분들이 모여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고, 그 성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들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들을 귀찮게 여기고 대충 처리하는 반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조차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성공과 실패 존경과 무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나요? 아니면 사소한 것에 신경 써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나요?